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국방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중간수사 발표를 두고 열흘 후면 민간인 신분이 되는 이모 단장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와 이면 합의를 한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지 6일째인 어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예정대로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를 오늘 오후에 발부할 예정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코레일 출자 회사에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기로 한 정부안에 대해서 코레일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철도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국방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중간수사 발표를 두고 열흘 후면 민간인 신분이 되는 이모 단장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와 이면 합의를 한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결과에서 총 책임자로 지적된 530 단장은 올해 12월 31일이면 퇴임하는 분이라면서 열흘 후 민간인 신분이 돼버리면 군검찰로 수사를 넘겼는데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의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현재 결과에서 총 책임자로 지적된 530 단장. 네. 이분이 2013년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 12월 31일이면 퇴임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군 검찰은 법리상 군인과 군무원만 조사를 할 수 있고 민간인은 군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근데 열흘 후에 민간인 신분이 돼버리면 이제 군 검찰로 수사를 넘겼는데 군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죠. 민간으로 넘어가지만 이관된다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부대로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참고인이라든지 뭐 수사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없어요. 네. 그러면 양쪽 다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고, 저는 이게 결국은 예를 들어 기소가 돼가지고 구속이 되거나 하면 퇴임이 열흘도 안 남은 사람이 연금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퇴임 이후에 연금은 건드리지 않아 줄 테니까 그냥 책임 뒤집어 쓰고 나가라. 어차피 열흘 후에 퇴임하니까. 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 행정관이 정보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지목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소환에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어제 조 전 행정관을 5번째로 소환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을 지낸 신모 씨도 함께 불러 대질 신문했습니다. 조 전 행정관은 당초 검찰에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이 자신에게 채군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조회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제3의 인물로 신 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 포항 출신인 신 씨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이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정 1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진술을 번복해온 조 전 행정관이 다른 윗선을 숨기기 위해서 과거 정부 인사를 지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지 6일째인 어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 연합, 참여연대, 민중의힘 등 9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과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해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자회사가 돈을 벌어 병원 진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회사가 버는 돈은 다름 아닌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리사업을 통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에 나와서
의료민영화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영준 의원입니다. 민영화 관련돼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의료는 당연히 다 이해하시겠지만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네. 사회보장제도고 한국이 이제 뭐 민간병원이 많은데 뭐 팔아먹을 병원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 이제 민영화를 정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가의 이제 책임과 책무를 방기하고 이걸 이제 대기업이 여기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당연히 민영화가 맞고요. 네.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원래 민영화라고 하는 게 국가가 이제 그 어떤 이런 의료기관이나 아니면은 철도 같은 거를 소유하는 것만을 가지는 그 설명하는 기능이 아니고 기능까지도 원래 국가가 하는 건데 요번 이제 이 자회사의 뭐 영리병원 허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능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민영화가 맞고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비영리법인입니다. 지금 한국의 그 의료기관은 네.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대신에 이 자산들은 사실 국가 자산에 그 준해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폐업을 하게 되면 국가가 다 그거를 소유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요번에 이 법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인수합병도 가능하고 이걸 사고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가가 자신의 그 자산으로 거의 인정하던 부분을 민간에게 넘긴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민영화가 맞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철도 파업에 대해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출석을 거부해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철도 파업 현황과 대책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 시작 직후 정회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민주당 소속 주승용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것으로 서 장관은 상임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법을 근거로 국회 밖에서 대기한 채 출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현안 보고를 위한 장관 출석은 잦은 출석으로 해온 것이 관행이라면서 중차대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소집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장관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철도 파업 12일째인 오늘 철도 운행률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새벽 6시 기준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92.4%, KTX는 100%,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58.3%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오늘 예정대로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를 오늘 오후에 발부한다는 예정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코레일 출자 회사에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기로 한 정부안에 대해서 코레일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철도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입법조사처의 철도산업발전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조사처는 철도 경영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없이 출자 회사 설립만으로는 한국철도공사 적자만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민영화 논란과 철도노조 파업을 불러온 정부안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다른 의견입니다. 조사처는 코레일과 출자 회사가 직접 경쟁을 통해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우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안은 철도 공공성 훼손만 우려된다,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논평입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이것만 믿으란 말인가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김용민 제작국장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어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정치 댓글 작업은 3급 과장급 심리전단장 이모 씨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울러 이모 씨 윗선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 이후 댓글 의혹이 제기된 10월 15일까지 첨단 수사기법까지 동원해 샅샅이 수사를 벌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믿으라고 내놓은 수사 결과인지 의문입니다. 군은 상명하복을 신주단지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상부가 있는 말단 군무원 이모 씨가 상부 모르게 개인의 일탈로 아래 직원들을 시켜서 무려 28만 6천여 건의 글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3년 9개월 동안 몰래 말입니다. 수사 결과를 100% 믿는다 하더라도 그의 상관인 사이버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은 옷을 벗으면 물론 사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 조사 결과 발표로 아무 여파를 입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을 이모 씨에게 떠넘기고 이모 씨 윗선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심리전단장인 이모 씨는 그런데 최근 언론에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윗선이 따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이모 씨는 활동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흘리며 반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국방부가 구속에서 불구속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총체적 불공정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서둘러 이모 씨 개인 수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또 상부와의 연계를 설명할 이른바 작전폰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납득하기 힘든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또 조사본부는 군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 사이에 아무런 연계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군무원, 군인만 조사할 수 있는 조사본부가 국정원과의 무관성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자신 있다, 이건 연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예산, 업무 지시, 인물로 얽혔다는 점은 이미 국회를 통해 드러난 사안입니다. 단언컨대 이번 조사 결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셀프 수사였습니다. 지난 정권부터 지금까지 국방장관인 김관진 장관도 조사받아야 할 유력한 혐의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는 어차피 뚜렷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군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에서 개혁안이 아닌 개악안이 나온 점을 따져볼 때 국정원 군의 대선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외부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환부를 두고도 방치한다면 다음 또 다음에도 그들은 선거를 농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지만 춥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가 일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2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영하 3.2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